안녕하세요 여러분, 버섯을 대표하는 동화청과 경매사 민정호 부장입니다. 자, 버섯이 5가지가 있어요. 느타리, 팽이, 양송이, 새송이, 표고버섯이 있는데요. 그 중에서 소비가 가장 높은 버섯이 표고버섯입니다. 그래서 표고버섯에 대해서 오늘은 제값받기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잘 알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. 표고버섯의 선별 기준은 색상, 갓 줄기 부분의 오므라진 부분 상태, 컵 사이즈 기준에 의한 크기 단계별로 총 3단계가 있는데요. 위 기준으로 총 12단계로 선별되며 특상 중하품으로 선별될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여러 가지의 종류의 버섯이 깔려 있는데요. 하나하나 보고요. 어떤 형태의 버섯들이 가격을 더 잘 받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하겠습니다. 이런 게 백화점에 납품하는 특품이고요. 대형 마트에 납품하는 품질입니다. 그리고 이런 형태의 색깔이 조금 어둡고 하는 게 식자재용 품질입니다. 그 다음에 더 빠진 품질들이 있는데요. 이런 것들은 식당에서 많이 쓰이는 식자재용이나 아니면 대형 프랜차이즈 식당에서 많이 쓰는 품질들입니다. 더욱이 군납이 많이 들어가거든요. 이런 품질들이 군 식자재도 의외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. 자, 우선 제 앞에 놓여 있는 버섯이 있는데요. 백화점 쪽 위주로 거의 화고성 버섯입니다. 이렇게 굵게 갈라져서 이런 형태의 버섯이 있는데요. 이런 형태 같은 경우는 크기가 종이컵 사이즈에 살짝 당기는 사이즈로, 그리고 갓은 그다지 피지 않는 상태입니다. 색택은 물론 더 밝아야 되겠죠. 이게 최상급으로 알려지고 있고요. 주로 백화점에 납품하고 있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주로 중소형 마트나 나가는 품질들이 있는데요. 그런 품질들은 대체적으로 색깔이 밝거나 크기가 좀 작습니다. 작아서 종이컵 사이즈의 중간 사이즈에 들어가는 품질입니다. 이런 것들은 이 크기가 왜 선호도가 높냐면은 대형 유통업체에서는 그 소포장을 하다 보니까 사이즈가 좀 작게 선호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. 그리고 맨 밑에 사이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는 호텔 음식에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. 그게 뭐냐면은 한입 크기입니다. 이건 좀 큰 것 같네요. 이 정도 동고 형태의 한입 크기인데 요 사이즈입니다. 그래서 요거는 왜 화고가 아니냐면은 칼집을 꽃잎 모양으로 칼집을 내기 위해서, 원활하게 내기 위해서 동고 사이즈로 나가는 건데요. 이렇게 다양하게 표고가 쓰임새가 여러 가지다 보니까는 각 쓰임새에 따라서 가격 편차가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산을 하려면 어떤 형태로 생산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하는데요. 자, 농가 입장에서는 가격이 가장 비싼, 제가 들고 있는 이 특품 위주로만 생산하고 싶으신데요. 근데요, 이 버섯이라는 게, 특히 표고버섯이라는 게 1주기, 2주기, 3주기로 나눠서 생산할 수가 있는데, 1주기 정도는 이 정도가 품질이 나올 수가 있고요. 2주기부터는 품질이 좀 다소 떨어집니다. 왜냐? 영양분이 좀 감소되다 보니까는 품질이 다소 떨어지기 시작하는데요. 근데 2주기에도 이런 품질을 따고 싶고 3주기에도 이런 품질을 따고 싶다면은 그만큼 생산량이 훨씬 더 감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. 예를 들어 전체 생산량이 한 100kg로 환산한다면요, 이런 품질로 생산하시게 되면은 총 50kg 정도도 채 생산이 안 됩니다. 결국은 뭐냐면은 농가분들이 생산에 대한 효율성이 안 맞다라는 거죠. 주기에 따른 특성의 차원에 따라서 특상 중하품으로 나눠서 생산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.
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산하신 데 있어서 하우스에 들어가시면요, 하우스 입구 쪽으로 맨 우측 좌측부터 어깨, 하우스 어깨 있는 부분이요, 이런 화골성 품질들이 많이 나오고요. 가운데로 왔을 때는 좀 민자 이런 동고 형태가 나옵니다. 그리고 하단으로 갈수록 이렇게 어두운 색깔들이 좀 나오는데요. 그 이유는 뭐냐면은 하우스 위쪽은 열을 많이 받아서 습이 날아가다 보니까 이런 화고가 나오고요. 중간쯤 되면은 습이 어느 정도 지면과 가까워지다 보니까 습이 점점 많아집니다. 자, 이랬을 때 버섯은 어떻게 채취를 하느냐?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구에 맨 가장자리부터 먼저 따시고요. 상단까지 따시면은 색깔은 선별은 끝났습니다. 그 다음에 중간 부위로 따시고요. 하단 부위로 따시면은 그렇게 해서 색깔 선별은 끝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. 자, 냉장고는 여러분들이 보관할 때 편차 온도라는 게 있습니다. 대부분의 냉장고는 편차 온도가 2도 정도가 편차 온도가 생기는데요. 이 편차 온도를 최대한 줄이시고요. 온도는 0.5도에서 두시면 됩니다. 보통 야채들이 3도에서 7도 사이에 보관 온도를 설정하는데요. 표고버섯은요, 온도가 좀 더 낮아도 상관이 없습니다. 그러나 너무 영하로 떨어지게 되면요, 얼어서 조직이 파괴되는 문제가 생기지만요, 0.5도에서 1도 사이에서 왔다 갔다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. 예전에는 표고가 계절적으로 나오다 안 나오다 그런 형태로 있다 보니까 저장을 좀 오래 하시는 경향이 있었는데요. 요즘에는 톱밥 표고가 나오면서요, 저장보다는 예냉 처리 쪽으로 많이 관심을 두시는 게 좋습니다. 중도메인이 선호하는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버섯 선별 및 출하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첫째, 신선한 품질을 선호합니다. 내 욕심에 지금 가격이 너무 떨어져서 지금 내면은 가격이 잘 안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데요. 근데 너무 오래 보관하시게 되면은 버섯이 수분이 날아가면서 물러지는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신선할 때 바로바로 출하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. 두 번째, 선별이 잘 된 품질입니다.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별에 따른 가격 책정이 다 틀리다 보니까요, 중도매들이 선별이 잘 안 된 것들은 선호도가 많이 떨어집니다. 그래서 가격이 많이 낮게 책정될 수가 있습니다. 세 번째는 지속적인 출하가 있습니다. 지속적인 출하는 뭐냐면은 중도매인과 출하주 간에 그런 안 보이는 그런 신뢰성 형성인데요. 선별도 잘하고 신선한 품질이 계속 지속적으로 공급이 된다면요, 중도매인 입장에서는 A라는 출하처를 계속 재구매가 발생될 수 있거든요. 지속적인 출하를 주 2회 정도 이상은 출하하시는 게 좋습니다. 자, 네 번째는 이거는 좀 농가 입장에서는 조금 아닌 거 싶지만은 실중량보다 많아야 된다. 내가 이렇게 출하를 했는데 중량이 13kg, 12kg 딱 맞춰서 출하를 하시잖아요. 근데 이런 데서 경매를 하다 보면은 수분이 좀 빠집니다. 그리고 고가의 표고버섯이다 보니까 중매인들이 냉장고에 보관하면서 팔거든요. 그러면은 감량이 좀 많이 되는 그런 성향이 있는데요. 이런 것들이 중량이 조금 더 많다라고 됐을 때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중매인들이 다 알고 있어요. 네, 이런 행위들을 왜 자꾸 지속적으로 해야 되냐면요, 재구매를 자꾸 발생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왜? 중매인과 생산자 간의 신뢰성을 돈독히 해야 돼요. 표고버섯에서 알아봤는데요, 시간이 너무 짧아서요, 더 많은 정보가 전달하고 싶었는데 좀
아쉽습니다. 그래서 더 자세한 내용도 알고 싶어 하신 분들은요, 동화청과로 찾아오시거나 아니면은 제 하단에 전화번호가 나가니까요,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러면 제가 자세하게 표고버섯의 재배부터 관리, 출하까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상세하게 말씀드릴게요. 더 저희한테 물건을 보내주셔야지 제가 집중 관리가 되니까요, 거기에 대해서 잘 생각해 주십시오. 자, 환절기에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요, 코로나 조심하십시오. 안녕.